서울 도심 한복판, 회원역 근처의 한 대형 은행 지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창구마다 고객들로 분주한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짧게 정리된 은회색 머리, 검정 재킷과 흰 블라우스, 귓불엔 작지만 단아한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성자 할머니였습니다. 77, 고요하지만 또렷한 눈빛을 가진 사람. 입구 쪽 번호표 발급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간 그녀는 말없이 표를 뽑고 비어있는 대기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작은 베이지색 가방이 올려져 있었고 그 위엔 328이라 적힌 종이 한 장이 고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중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은행 안에 누구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고객들도 그녀 앞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번호표 디스플레이엔 329, 330, 331 계속해서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번호는 여전히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 항의도, 단 한 번의 고개 흔들림도 없이 그저 손가방을 꼭 쥔 채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저기 계시네 번호 안 뽑은 거 아니야? 그냥 앉아만 있던데. 혹시 보호자랑 같이 와야 하는 분인가? 치매 어르신이면 민원 들어올 수도 있어.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엔 묘한 무시와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녀에게 직접 다가가는 이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며 흘러가는 숫자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띠링. 33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그녀는 여전히 불리지 않은 번호표를 손에 쥔 채 창구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33번 고객님. 한번 창구로 오세요. 또다시 그녀의 번호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의 번호표는 어느새 손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녀는 가방 위에 손을 올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쾌하지도 억울하지도 않은 듯 보였지만 그 침묵 속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운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구 안쪽에서 고객을 마무리하던 한 남자 직원이 잠시 그녀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 걸음을 옮겨 그녀 앞에 섰죠. 어르신,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세요. 번호표 안 뽑으신 거면 안내데스크 쪽으로 가셔야 해요. 말투는 상냥했지만 그 속엔 귀찮음이 분명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가방 속에서 하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번호는 뽑았습니다. 328번. 분명히 인쇄된 숫자였습니다. 직원은 멈칫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당황한 듯 그는 허리를 굽혔고 그 순간 은행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옆 창구의 여성 직원이 그 장면을 힐끔 보았고 고객 한 명은 머리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디스플레이가 울렸습니다. 띠링. 328번 고객님. 2번 창구로 오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힘이 들지 않은 듯 보였고 오히려 고요한 걸음마다 단정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창구에 앉은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억지로 미소를 띠며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창구 유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제 계좌 관련 서류입니다. 봉투엔 깔끔하게 붙은 이름 라벨이 있었고 그 아래엔 작게 전략기획실 관련 자료 동봉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봉투를 건넨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그 서류를 잠깐 살펴보다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겉표지는 일반적인 금융 서류처럼 보였지만 맨 위에 인쇄된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략기획실 관련 자료 대외 비공개. 그 아래엔 제한국중앙은행 전략자문 이성자. 작게 인쇄된 이름과 함께 붉은 인장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해당 내용은 지점장님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곧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구 주변은 조용해졌고
몇몇 직원들은 어딘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잠시 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직접 창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지점의 지점장입니다. 혹시 성함이 이성자 선생님 맞으신가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고객일 뿐이지만요. 지점장은 순간 자세를 다시 고쳐 앉았습니다. 직원들 눈치도 달라졌습니다. 아까 그녀를 번호표 안 뽑은 어르신 정도로 여겼던 분위기는 그 순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 자산 일부를 옮기려 합니다. 할머니의 말에 지점장은 바짝 긴장한 채 물었습니다. 그럼 자산 이관 관련이신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리고 상속 준비도 조금씩 해두려고요. 그 말에 지점장은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복수의 계좌 정리 문서와 함께 개인 자산 분배 계획서 초안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즉시 내부 전산을 확인했고 거기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금 잔고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그녀가 대기석에 앉아있던 30분 전만 해도 그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손등으로 이마를 닦으며 전산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자산 목록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컸고 해당 자료가 본점에서도 따로 관리되고 있는 고위 등급 전담 고객 파일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관 업무는 오늘 바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지점장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한 사람을 먼저 만나보고 싶어요. 네, 누구시죠? 할머니는 가방 안에서 묵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누군가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연도별 메모들이 곱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김태성이라는 직원. 혹시 아직 이 지점에 근무하나요? 지점장은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김태성 대리님 말씀인가요?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살짝 풀어졌습니다. 그 친구, 제가 예전에 본점에서 처음 발령받았을 때 조금 가르쳤던 친구예요. 그때는 많이 서툴렀죠. 지점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선생님이 오셨다고요. 잠시 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 직원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지냈나요? 태성 씨. 그 한마디에 김 대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 아직도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 대리는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감싸줄 누군가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던 그 순간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던 말 나도 기억해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라고.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견뎌줄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죠. 지점장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창구 직원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성자 선생님, 오늘 업무 일부만 진행하신답니다. 우선 창구 3번 배정하고 김 대리와 제가 같이 맡겠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고액 자산 이관 건이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최우선 응대로 표시됐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구 쪽 분위기는 어느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그 어르신 진짜 중앙은행 출신이래. 상속 계획 문서 들고 왔다는데 지점장님도 자세 낮추고 말하더라. 이런 분이 여길 왜 직접 오신 걸까? 그날 오전 그녀를 향한 시선은 더 이상 무관심도 무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엔 묘한 계산과 이해득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할머니는 조용히 상담실에 앉아 펼쳐놓은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검정색 재킷 위로 흰 블라우스 깃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진주 귀걸이 아래로 짧은 은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 곁엔 베이지색 손가방이 놓여 있었고 고요한 손놀림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상속 관련 문건 중에 2차 수익자 변경이 들어갔다고 하셨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의 한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네, 원래는 큰손자였지만 최근엔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요. 가족 간 정리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말 한마디에 지점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상속자 변경이라는 말은 은행 입장에서도 민감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 쪽과도 다시 한번 논의하시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다 이야기된 상태예요. 여긴 정리만 하면 됩니다. 창구 쪽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내부 문서를 정리하던 다른 직원 한 명이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업무, 굳이 김 대리만 맡아야 하는 건가요? 우리도 VIP 응대 경험 있잖아요. 다른 직원은 말없이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상속, 자산 이전, 고위 고객,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키워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눈빛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리가 과거에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배정한 거고 이 업무도 마무리되면 공유하겠습니다. 말은 공정했지만 누가 봐도 그날 은행의 중심은 단연 그녀, 이성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자리로 돌아가며 서류를 조심스럽게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자산 이관 정도로 여겼던 문서들이 슬며시 그 무게를 바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속 관련 계획서 상단에는 이미 지정된 수익자 항목이 있었고 거기엔 큰손자의 이름이 취소선과 함께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새롭게 입력된 이름. 지점장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김태성. 한동안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그녀가 과거 가르쳤다고 했던 그 김 대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 항목 옆에는 짧게 한 줄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마음과 사람을 잃지 않은 자에게 내 것을 맡긴다. 지점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문서에서 김 대리라는 이름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가 가르쳤던 제자예요. 가족이지만 사람을 잃은 아이 대신 사람을 지켜준 아이에게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점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햇빛이 비스듬히 상담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산을 자랑하려 온 것도 아니었고 은행을 흔들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지막 자리를 정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밖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그의 손에는 여전히 서류철과 펜이 들려 있었고 그 표정엔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친구에게 지금 바로 말씀드릴까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그 아이가 사람이 지쳤을 때 한 번쯤 누군가 나를 믿어줬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지점장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눈을 살짝 돌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안쪽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면서 은행 안은 조금씩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는 오늘 하루 유난히 오래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이 다녀갔다는 소식만으로도 마음속 어딘가가 계속 묘하게 간질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도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지점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김 대리, 잠깐 상담실로 와주시겠어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 하나가 차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그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말한 뒤 말없이 문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상속 수익자 김태성. 그리고 그 아래 마음과 사람을 잃지 않은 자에게 내 것을 맡긴다. 김 대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내쉰 채 문서를 내려다보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선생님이 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제가 되어야 했던 겁니까? 지점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테이블 위의 작은 쪽지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녀가 떠나며 남긴 메모였습니다. 태성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에도 당신은 단 한 번도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당신을 기억한 이유입니다. 김 대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말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는 자신에게 묻는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녀가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문서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걸 나눌 때 돈이 아니라 기억을 나누는 게 먼저라 배웠어요. 김 대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 그걸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줬고 당신은 사람을 지킨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며칠 후 은행 로비엔 한 통의 꽃바구니와 흰 봉투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성자. 그날 그녀는 어떤 연락도 없이 은행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김 대리의 책상 위엔 봉투 하나와 함께 금빛 스티커로 밀봉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상속 관련 최종 문서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성 씨에게 나는 여전히 당신이 그 일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할까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준비돼서 맞는 게 아니라 맡았기 때문에 준비되는 거라고. 예전에 누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건 내가 가진 돈이 아니라 내가 믿은 사람에 대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지켰고 나는 그걸 지켜본 사람이니까요. 이성자. 김 대리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온 꽃은 노란 장미와 흰 리시안 셔츠. 카드는 없었지만 그녀의 분위기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 직원 전체 회의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점장이 문서를 들고 올라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부로 김태성 대리는 본점 VIP자 상관리팀으로 인사 발령 납니다. 그리고 저희 지점은 이성자님 기록을 간직하게 될 겁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기다릴 때도 무시당한 눈길 속에서도 그저 조용히 앉아있던 그 여인의 이름은 이성자. 그녀는 자산보다 더 큰 걸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퇴근 후 잠시 은행 입구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과의 인연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